저는 우리나라가 선거를 위해서 4천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그저 삼림방 상자에 넣어서 CCTV가 없는 체력 단련실에 며칠 동안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렇게 많이 예산 투입했으면서도 투표지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사전투표하면은 감시하는 CCTV를 아예 가린 정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관위의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2023년 중앙선관위는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다른 국가기관들과는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보안 업체가 있어도 가볍게 해킹이 된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 합동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의 사이버 관리 점수는 100점 만점에 고작 31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비밀번호였습니다. 한 나라의 선거를 관리한다는 조직의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는 1, 2, 3, 4, 5 설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그렇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나 설정되었던 이 번호는 사실상 비밀번호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선관위 실체를 보고 듣고서도 절대 해킹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해킹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선관위에선 더더욱 없습니다. 이 일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우편 투표 중 단 4표의 부정표로 인해서 대선에 다시 치른 바 있습니다. 4건의 우편 투표가 대범기였던 사실이 다른 70만 표의 우편 투표의 공정성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권뿐만 아니라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누군가는 이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모든 판결이 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기각이란 판결이 내렸습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이루어지는데 최초 판결은 무려 820일이 걸렸으며 오직 5건의 소송만에 재검표를 했습니다. 의심이 너무나 많이 간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에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외면해버리고 묵살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관위원장 자리는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에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선거위원회에 선거 삼위 겸직을 한다는 것은 선거 분립이 붕괴될 위험성이 너무나 큰 현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이상한 선관위 지배구조에 대해서 깊은 환멸을 느끼며 구조 개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정선거 이슈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부정선거 이슈로 인해 모두가 선거 시스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호주,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들도 중국과 관련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옆 나라에 위치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주권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관위가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선관위의 부정채용 비리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력 채용을 10년간 291차례를 실시했는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그 수는 878건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채용 관계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친척이라는 연유로 저질렀던 부정채용뿐만 아니라 면접 점수 조작, 인사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한 비리까지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압력을 받지 말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하면서 독립기관으로 만든 것이지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독립기관을 만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성관이란 자신들의 입에 맞는 한 팀의 사람들과 일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기 딱 좋은 집단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조직의 되지도 않는 해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만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으로서 우리나라를 더욱 개선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관이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성관이는 부디 선거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동안 성관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지만 확인해보니 채용비리가 1200건이 넘었으며 보안 점검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성관이 내부망이 침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보안 관리의 부실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외부에서 통합 명부 시스템까지도 조작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의 여지를 느낍니다. 이제는 성관위에서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서버를 공개해 주십시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부패로 가득한 조직이 아님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와 연루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저 가족회사가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국가기관임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선관위는 꼭 감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감사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 애국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과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만식 투표제를 본받아서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원합니다. 대만은 당일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이동함이 없이 같은 장소에서 대표장을 10분 이내로 전환합니다. 참관단이 보는 앞에서 영상과 사진을 찍으며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투명하게 개표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존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가 어렵다면 사전투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투표일까지 기간 동안 누군가가 투표제를 개봉하거나 조작할 모든 가능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 입장에서만 봐도 사전투표를 하는 투표자들에게는 13일의 선거운동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단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자들은 본투표자들에 비해서 정보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들 모두가 본투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보안의 안정성도 더욱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